안녕하세요. 썩스킹 TV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원활한 성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제 부부들이나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커플들이나 부부들의 이런 성생활에 대한 해결책과 왜 생기는가 그런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혹은 와이프가 잠자리를 아주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도 뭐 젊은 커플들은 괜찮습니다. 워낙에 뭐 젊은 커플들은 뜨겁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떻게든지 관계를 하려고 하고 어디서나 언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이 빈다고 하면 바로 가고 자취하는 사람도 인기 많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런 젊은 커플들보다는 조금 시간이 경과한 오래된 커플이나 특히 부부들 사이에서 이런 좀 이렇게 이런 성관계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적으로 남자들은 계속 씨를 뿌리라고 만들어져 있는 신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이가 얼마나 먹든지 새로운 여자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그런 뿅뿅을 원하는 반면 여자들은 좀 좋은 유전자의 남성을 찾아서 안정적인 상황에서 그런 씨를 받아들이고 싶어하고, 그렇게 아기를 낳고 나면은 그 아기를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새로운 성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관계를 잘 유지하는 부부도 있지만 원활한 부부 관계를 못하는 부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관계를 안 하는 부부들도 있고, 일주일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1년이 넘도록 관계를 안 하는 부부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부인들이 이런 관계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냥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라고 그런 농담식으로 그냥 자위를 하고 말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제일 큰 원인이 여자들 임신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고, 이런 관계 중에 느끼는 통증이 심해서 안 하는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 네 번째로는 서로 간에 이런 소통 부족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자가 임신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신혼 초에는 대부분 원만한 성생활을 답니다. 여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배란기다 그런 날에는 임신을 원하는 경우는 되게 적극적으로 여자들이 먼저 하라고 그러죠. 남편한테 술 마시지 말고 건강한 상태로 빨리 들어와라. 그런데 이제 여자가 임신을 딱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죠. 여자들은 모성애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애기한테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되게 크게 하면서 이런 성관계 하는 거를 되게 꺼려하게 됩니다. 이미 알려져 있지만 임신 중에 성관계를 한다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초반에 3개월 정도 그때까지 좀 조심하고 마지막에 출산 한 달 정도만 조심하면은 오히려 임신 중 성관계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체내 순환을 촉진해주고 임신 중독증도 완화시키는 등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자들은 이제 불안감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남편분이 확실히 공부를 하고 알려줘서 이건 나쁜 것은 없다, 도움이 된다 사실을 먼저 인지시킨 다음에 설득을 시킨 다음에 해야지, 그냥 무작정 안 할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건 더욱더 안 좋겠죠. 서로 간 소통을 하고 나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통증. 여자들이 이제 좀 관계 후에 아니면 관계 중에 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애무를 되게 열심히 잘하고 그 전에 분위기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이 충분히 젖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관계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아직 여자 몸이 준비가 안 됐고 질내가 완전히 촉촉해지지 않고 아직도 조금 마른 상태인데 좀 억지로 하게 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젊은 여성 남성 같은 경우는 호르몬 분비도 많고 금방금방 젖고 흥분도 잘 하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넘어가요 그냥.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준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흥분되고 질내가 젖어가고 애기 나오고 몸이 준비된 상태가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젊을 때처럼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됩니다. 여자를 애무를 많이 해주고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돼요. 특히 여자들이 갱년기에 들어서면은 그런 준비를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애기 잘 뜻대로 잘 안 납니다. 그럴 때는 러브겔이라든가 에스트로겐 크림
필수로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 사용을 꼭 해가지고 충분히 적신 상태에서 해줘야지만 통증이 안 생기게 되겠죠. 그냥 막 마른 채로 그냥 관계를 억지로 한다. 그러면 계속 통증을 느끼게 되고, 여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관계를 하게 되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할 때마다 너무 아프니까 이게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뭐 파브로프의 개랑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종치고 음식 중에는 나중에 종소리만 들어도 침이 흐르는 것처럼, 남편과 섹스를 하면은 아프다, 섹스를 하면 아프다, 그 통증에 대해서 포비아, 공포증이 생기는 겁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남자가 나중에 막 손만 잡고 뭔가 신호만 보내도 이제 막 아프고 무섭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몇 년간 계속되다 보면은 정말 그거에 대해서 자꾸 하기 싫다 이런 마음가짐이 되고, 거기에 적응이 되면서 정말로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신경을 정말 잘 써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애무를 통해서 확실히 젖은 후에, 그리고 부족하다면 젤리를 쓴다든가, 뭐 갱년기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크림 같은 것을 써서 충분히 적신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이런 통증 없이 원활한 관계를 길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여자들의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기를 특히 낳은 이후에 아기가 옆에서 자니까 안 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아요. 아기가 깨지 않을까 되게 불안합니다. 근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좀 알아줘야 돼요. 남자분이 그렇게 불안해 하는데 억지로 막 하고, 애가 앞에 있는데 하고, 애가 막 깨는 소리가 나는데 하면은 막 그런 신경 쓰느라고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특히 또 중요한 게, 여자를 이렇게 항상 만지고 뭐 애무해주고, 무조건 섹스를 하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항상 조심스럽게 만져주고 터치해주고 손잡아주고 간단한 뽀뽀 정도, 꼭 막 무조건 키스하려고 막 그러지, 혓바닥 씹어놓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손잡아주고 만져주고 문질러주고 안아주고, 그런 정도의 스킨십까지만 하고, 그거를 꼭 섹스로 연결하지 않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자주자주 만져주고 하다 보면, 그냥 오늘 또 그냥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부드럽게 만져주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끝났는데, 또 이렇게 만지고 나서 꼭 섹스를 하려고 들면은 여자는 이제 만지기만 해도 불안하고 싫어지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만져주고 쓰담쓰담 이뻐해 주다가,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기회가 옵니다. 애들이 좀 푹 잠들어 있을 때도 있고, 저쪽에 나가서 뭐 자기네들끼리 뭐 정신없이 시끄럽게 놀 때도 있고, 아니면 뭐 할머니 집에 가서 자고 올 때도 있겠죠. 그런 타이밍에 또 애들이 푹 자고 있다, 그냥 옆에서 하지 말고 와이프가 좀 불안해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만져주고, 여자가 좀 촉촉하게 젖고 보기에도 좀 하고 싶은 눈치다 그러면 안전하게 옆방으로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불안한 여자라면 억지로 하는 것보다 옆방에 옮겨서 하자면 더 오케이 하고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꼭 무조건 스킨십 한 다음에 섹스로 연결되지 않도록 스킨십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를 많이 만들어서 남자의 터치에 여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안감을 해결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꼭 만지고 자꾸 하고 싸려고 그러지 좀 참아야 됩니다. 이해해주고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성급하게 하면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감뿐만 아니라 여자가 또 출산 후에 몸이 좀 많이 상하죠. 배도 나오고 늘어지고 살도 트고 이렇고, 원래부터 여자들을 좀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가슴 보여주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의 그런 부분 남편이 쳐다보는 거 싫어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남편은 뭐 자기 좋다고 자기가 괜찮다고 막 계속 불 켜고 샤워하는데 막 들어가고 막 문장관도 문 따고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걸 인정해주고 부끄러워하는구나, 싫어하는 눈치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싫은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막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뭐 될 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너가 싫어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확신감과 안전한 마음을 심어줘야지 그게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스킨십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해서 불안감을 좀 해소해 주도록 신경 써주시고, 자,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 그냥 막 남편이 꼴보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꼴배기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왜 그러냐, 이제 남편과의 이런 소통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배려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싫어합니다. 매너 없고 지킬 선을 지키지 않고, 그러다 보면 여자는 얘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이런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일 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랑 여자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여자들은 19금 멜로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런 거보다는 포르노를 더 선호하죠. 여자가 멜로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남자 여자의 그런 관계보다는 그 관계까지 쭉 가는 그런 스토리를 여자는 더 좋아하는 거고, 남자는 스토리도 좋긴 하지만 그 스토리보다는 그 관계가 중요한 거죠. 다르단 말이에요. 여자는 스토리를 좋아하고 남자는 관계를 좋아한다. 근데 우리는 자꾸 관계만 요구한다. 그러면은 여자는 좀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관계보다는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어려워요. 뭐 어떤 거를 좀 좋아하는 여자를 또 다 다르고, 하지만 지내다 보면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정말 얘가 싫어하는 건 있고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유심히 지켜봐서 싫어하는 걸 하지 않도록 매너를 지키면서, 지킬 선을 지키면서 가면서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남자들 막 담배 피우는 분들 있죠. 담배 피우고 들어와서 막 여자 껴안고 관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좋겠습니까? 싫죠. 그 담배 냄새 얼마나 많이 나는데. 그리고 무슨 고기 먹고 와서, 마늘 먹고 와서 막 키스하고, 마늘보다 더 심한 짜장면 먹고 막 안 씻고 막 삘 받아서 한다고 막, 그러면 저를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 여자들이 더 싫어하는 게, 남자가 냄새가 나고 안 씻은 상태로 자기를 만지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안 씻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남자가 오는 게 더 싫어요. 자기가 오늘 뭐 어저께 머리 안 감았는데 남자가 막 머리 쓰다듬고 막 얼굴 갖다 대고, 방금 전에 뭐 먹고 왔는데 이빨 안 닦았는데 막 키스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정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와이프가 좀 진짜로 싫어하는 눈치다 그러면은 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화를 해야 돼요. 여자가 좀 이렇게 성관계하는데 좀 싫다, 약간 싫은 의향을 내비치면은 계속 그냥 밀어붙여서 하다 싸우고, 계속 싸우다가 안 되는 것보다는, 아니면 삐져서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싫냐? 아프냐? 아니면 뭔가 불안한 게 있냐? 그런 거 불안한 거 많죠. 애기 한 2명 정도 낳고 나면은 임신할까봐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근데 남편한테 말 안 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너무 아프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아픈 거에 대해서 애들을 깰까봐 불안하다. 그러면은 불안한 거에 대해서 해결을 또 해주고, 너는 너 생각만 한다. 어떻게 배려를 안 해준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자분들 얘기합니다. 이런 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한번 말했다고 나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장시간 계속 대화를 하고 맞춰가고, 대화하고 맞춰가고, 그렇다 보면은 마음의 문은 열리게 되겠죠.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자 친구 아니면 와이프하고 관계를 할 때 뭔가 좀 더 성공적으로 관계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날짜가 있습니다. 계란위를 계산해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리 시작한 주기부터 14일 후 정도 되니까, 그때 여자를 좀 이렇게 만져주고 부드럽게 터치, 애무 해주면은 관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때 되면, 배란위를 되면 여자 호르몬 때문에 여자도 상당히 이런 성적 욕구가 증가합니다. 그때 가능하고, 타이밍을 잘 만들어서, 그때도 그냥 배란위라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잘 타이밍 봐서, 타이밍이 뭐 애들 계속 깨있고 뭐 힘들고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다음 기회를 노리고,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한번 제대로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뭐 안 된다, 와이프가 거부를 자꾸 한다, 그럼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사지를 배워서 와이프를 마사지를 해주세요. 여자들 다 마사지 엄청 좋아하고, 마사지 하고 잘 구석구석 주물르면 거의 다 끝까지 갑니다. 마사지를 해주세요. 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